면세 한도가 넘는 물건인데 우체국에서 가격을 낮게 기재하고 내용도 기프트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기재해서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밀수입죄가 성립되는 거고요. 예, 관세무역 전문 변호사 허천영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해외 직구한 물건을 판매하게 될 경우에 밀수입죄가 성립되는지, 그리고 왜 밀수입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을 통해서 해외에서 물건들 많이 구매하실 텐데요.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을 재판매하게 되면은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성립된다 라는 말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에는 관세청에서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매 대행 업체나 배송 대행 업체에서 워낙 공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는 편입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밀수입죄가 성립되는 이유부터 아셔야 되는데요. 먼저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물건은 가격에 상관없이 전부 정식 수입 신고를 해야 한다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판매용 물건은 가격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단돈 10,000원짜리 물건이라도 수입할 경우에는 전부 다 정식 수입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나는 수입할 당시에는 내가 쓰려고 샀는데 나중에 사이즈가 안 맞거나 아니면 물건이 실증이 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판매를 하게 될 텐데, 그때의 경우에도 이게 밀수입죄가 성립되는지, 근데 사실 그때는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 밀수입죄가 성립된 시기가 수입 당시에 판매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 당시에는 내가 사용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면은 이후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판매하게 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해외 직구할 때 면세 한도 내에서는 이제 목록 통관이라는 방법으로 수입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목록 통관이 정식 수입 신고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목록 통관은 정식 수입 신고가 아니어서 판매용 물건을 목록 통관으로 수입했을 경우에는 정식 수입 신고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밀수입죄가 성립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일단 통과만 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판매용 물건을 목록 통관으로 수입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바로 세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세관에서는 기존 5년치 정보에 대한 것들 전부 다 갖고 있고, 기존에 본인이 통관한 것, 본인 가족명의로 통관한 것, 그리고 본인 전화번호나 주소나 어떤 정보가 하나라도 일치하면은 일단 그게 다 추적이 되기 때문에 당시에는 걸리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게 쌓이고 쌓여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자가사용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면세 한도가 넘을 경우에는 똑같이 정식 수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게 면세 한도가 넘는 물건을 내가 해외에서 직구를 했는데 그냥 통관이 돼서 물건을 수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사실 저도 이러한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남들보다 굉장히 빠른 2003년에 해외 직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때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나이키 신발 같은 것들을 해외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면세 한도가 넘는 물건이고 실제로 판매자가 가격을 제대로 기재했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이 그대로 통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중간에서 우체국에서 이거 세금을 납부해라 라고 연락이 와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물건이 그냥 도착을 한 거죠. 당시에는 이거 그냥 됐나 보다 하고 제가 세금도 안 내고 그냥 사용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재반입 신고라는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재반입 신고는 원래 정식 수입 신고를 했어야 되는 물건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통관이 됐을 경우에 사후에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고요. 이때는 조금 절차가 귀찮은 게 물건을 다시 한번 세관으로 보내서 다시 또 수령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신발이 빨아서 보내는데. 물건이 그냥 통관이 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EMS나 우체국을 통해서 오는 물건들입니다. 그게 아니고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서 오거나 아니면은 배송대행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특송업체에서 통관 절차를 거의 완벽하게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게 아니라 해외 직구를 하면서 판매자가 EMS나 우체국을 통해서
물건을 보낼 경우에는 우편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물건을 전수검사가 아니라 선별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별검사에 걸리지 않은 품목이 이렇게 정식 수입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통관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꼭 재반입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뭐 이런 물건 좀 구매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도 이게 면세 한도가 넘지 않는 물건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면세 한도가 넘는 물건인데 우체국에서 가격을 낮게 기재하고 내용도 기프트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기재해서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밀수입죄가 성립되는 거고요. 네, 이제 개인이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관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신고하실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관세사한테 위임을 해서 수입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물건이 통화이 되면은 그때 재반입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물건을 받는 과정에서 중간에 선별검사가 걸렸을 경우에는 이게 수입신고 대상이다라는 문서가 하나 옵니다. 네, 그때 수입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이제 EMS 우편물이 선별검사에 걸리는 대표적인 유형이 명품, 특히 명품 중에서도 금속 로고가 박혀 있는 제품은 엑스레이에서 딱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은 선별검사에 많이 걸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목록에 분명히 시계라고 적혀 있는 것들도 선별검사에 많이 걸립니다. 시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라든지 뭐 브랜드에 상관없이 일단 열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밀수입죄 처벌 수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